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겨울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 장군처럼 웃으며 풀려나오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라며 다시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법치와 정의가 부정당한 듯한 모습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표류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힘을 내 오늘부터 다시 밤을 새겠다.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거리를 지키겠다며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앞 도로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정된 집회 시간 한참 전부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 구속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장면을 보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와서 손을 흔들고 무슨 레드카펫처럼 걸어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어저께는 못 켰어요. 너무 화가 나서. 유독 대통령에게만 관대한 법원도,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맥없이 놓아준 검찰도 일반인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말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나이도 많고 잘 법은 모르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충격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불안의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회가 검정 걸 하얀색이라고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너무 분하고 그리고 불안해요. 분한 것도 있지만 너무 불안해요.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모이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서 한 며칠 잘라고 다 싸갖고 나서 이거 다 싸운 거예요. 여기서 밤새려고.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어르신은 취재진에게 한마디를 당부했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절대 휘둘리면 안 돼. 민주주의는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드는 거야.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던 순간에도,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던 순간에도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시민들은 한 번 더 용기 내 행동할 때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절망적이고 많이 불안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힘든 과정을 버텨내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은효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이곳 경복궁역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이 적힌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함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렵게 구속시킨 윤 대통령이 너무 쉽게 풀려났다며 분노했는데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과 석방을 탄핵 기각으로 연결하려는 국민의힘까지 모두 내란 공범의 민낯을 보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구속이 기각되는 그 부분을 용납할 수 없었고요. 다음 주에 윤석열이 반드시 파면되기 위해선 힘들게 체포시켰는데 검찰에서 너무 쉽게 석방을 시켜서 너무 충격받아서요. 자신들이 공범임을 시인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잠시 뒤부터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까지 행진합니다.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지도부는 어제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들은 오늘도 밤샘 농성을 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건데요. 일부 시민들은 힘을 모으겠다며 밤샘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평소 집회를 열던 광화문에서 관저 앞으로 옮긴 건데요. 전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중에도 탄핵 찬반 집회는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역에서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총력전을 선포했는데요. 그 첫날이자 휴일인 오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탄핵 촉구 집회 등을 이어가며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즉시 항고를 포기한 채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소추를 경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 이어 의원 전원을 소집한 비상의원총회. 곧바로 국회 본청 규탄대회가 이어졌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야권 5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팀 반발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먼지 한 톨 안 놓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두고 날짜 산수를 틀렸다는 게 믿기냐는 겁니다. 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만약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속히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기세가 오른 여당의 여론전에 대해선 확산 저지에 주력했습니다. 여권이 현재는 탄핵 심판을 재검토하고 법원은 형사재판을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절차상 이유로 잠시 석방됐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사라지느냐며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먹을 쥐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윤 대통령에게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비상행동은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어집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다 국회로 돌아와 당별로 의원 총회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자정까지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의원 전원이 비상 대기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지지층에게만 감사를 표했을 뿐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관저에 머물렀는데요. 앞으로 관저에서 다시 극우 세력 선동에 나서는 게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관저 옆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현섭 기자, 관저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석방이 들째인 오늘 이곳 관저 주변엔 오전부터 모여든 지지자들의 집회는 저녁 무렵 끝났습니다. 어제 관저로 복귀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은 모습을 나타내거나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정 없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석방 직후 일부 발언도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을 배웅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2일 동안 많이 배웠고 구속 기소를 다시 생각해봤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생각이 많이 났다고도 말했다는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이들을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도 각각 윤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당 지도부가 고생 많았다,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있을 때뿐 아니라 옥중에서도 지지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치소 밖으로 나온 만큼 더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당분간 관저에만 머물며 외부 활동은 자제할 거다 메시지를 내도 절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메시지를 내진 않더라도 여당 정치인들과의 접견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짧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추운 날씨에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 또 미래세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감사하다. 구속 수감되거나 고초를 겪는 분들의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고 단식 투쟁은 멈춰달라.
달라 내용은 이렇게 두 줄 정도로 요약됩니다.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감사의 대상은 지지층으로 한정했습니다. 만약 관저 정치로 메시지를 낸다면 이처럼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야당은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의 난동이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관저 정치 재개를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탄핵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한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걸 마치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처럼 주장하며 헌재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탄핵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해온 이른바 잠룡들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고무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여론전에 다시 고삐를 쥐었습니다. 휴일인데도 중량감 있는 친윤 중진들과 원내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달에 한 번씩 친목 모임 하듯 탄핵 소추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친윤계 중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문에 공수처 수사가 위법한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적었지만 이들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탄핵 심판도 각하하거나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회 독재를 보면 설령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폐지하고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 검찰 수사팀은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기 대선 예열 모드에 들어갔던 잠룡들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친윤계 김문수, 원희룡, 전현직 장관들은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하라, 한덕수 총리부터 직무 복귀시키라며 지지층과 발을 맞췄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들은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달라진 건 없다, 전혀 위축된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당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더 늦어질 거란 내부 우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야당은 이미 대선 행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언급을 할 수 없는 건 여전히 딜레마라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비 태세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엔 별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 유력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습니다. 선고일은 통상 2, 3일 전에 알려져 이번 주 초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두 재판의 당사자가 같을 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 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도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일을 열고 쟁점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는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위법했는지, 국회 활동 방해와 선관위 장악 지시를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중대한 헌법 위반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언은 많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경비 태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태를 우려해 헌재 인근 주유소를 선고 당일 폐쇄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인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며 윤 대통령을 풀어준 데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심 총장의 인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원석 전임 총장이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충돌할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능통한 특수통이하니 기획통으로 불리는 심 총장을 낙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심 총장은 2017년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1부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와 인연도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 총장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와 함께 대표적 충청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검찰국장으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김 수석은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대통령 한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출석과 관련해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 수석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심 총장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통해 김 전 장관 연락처를 확보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 총장은 취임 전 앞으로 대통령실과 관계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인 즉시 항고권을 쓰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즉시 항고권의 위헌 논란을 언급했는데 10년 전에는 법무부가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 지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것인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는 다시 윤 대통령을 위한 24시간 경호 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밀착 경호를 벌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석방돼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밀착 경호를 시작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지지자들을 향해 연신 허리를 숙이고 다시 차에 탑승할 때까지 윤 대통령 옆을 김 차장이 지킵니다.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전과 똑같이 대통령 경호처에 24시간 경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줘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판단이 나온 뒤 경찰은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김 차장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김 차장은 다시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도 똑같은 논리로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복귀로 추가 압수수색을 강하게 막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경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이 경호처 수뇌부 수사에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석방된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커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경찰이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김 차장 영장까지 다시 돌려보내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독단적이었습니다. 주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다 고비마다 실패를 겪었는데요.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를 다녀온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작년 2월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불과 6개월 전 R&D 예산을 대폭 깎아놓고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반발한 한 졸업생은 그대로 졸업식장에서 들려 나왔습니다.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이른바 입틀막 사건.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총선을 2달 앞두고 윤 대통령은 돌연 19년째 3,000명 선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계도 정치권도 여당조차 왜 2,000명이냐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뜻을 세우면 여당은 따랐습니다. 실형을 받고 물러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을 윤 대통령이 불과 석 달 만에 사면 복권시키자 국민의힘은 그대로 김 전 구청장을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내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 사면 복권까지 싹 시켰겠습니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두고선 더더욱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까지 풀어주면서 호주 대사로 보낸 겁니다. 여당 대표가 사퇴를 공개 요구할 정도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내놓아도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서 바로잡긴커녕 한 뿌리 값을 말한 것이라며 옹호하기만 했습니다. 2024년 22대 총선, 정부 여당의 민심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패 원인을 의대 증원 문제, 최상병 사건과 이종섭 이슈, 대파 발언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당조차 192대 108,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평가한 셈인데 윤 대통령은 이조차 귀담아 듣지 않고 국회 탓을 하며 계엄군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때 최후 변론회까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심이라며 귀를 기울인 건 극우 유튜브 방송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내 제조업이 올해 들어 4% 이상 감소하면서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10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폭은 1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자동차와 1차 금속, 기계장비 업종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만화 영화 너자2가 20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의 기록도 넘어섰지만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반응이 좀 미지근합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버스 20대가량의 나눠 탄 중국 대학생들이 극장 앞에서 내립니다.
지난 설 연휴 개봉한 만화영화 너자2의 단체 관람에 나선 겁니다. 한 기업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려고 너자2 한 회차를 통째로 사드립니다. 包场的话算少吗？算。那给我包场，现在给我打证明。 너자2를 보지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만큼 중국의 너자2 열기는 뜨겁습니다. 고전소설 봉신연희를 원작으로 한 너자2는 화려한 CG에 반미 코드까지 더해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도 상영 중인 너자2는 이번 주 매출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갖고 있던 역대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 기록도 진작에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성적의 이면을 살펴보면 전 세계 흥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7일 기준 너자2의 북미 흥행 수입은 1,838만여 달러, 호주는 416만여 달러입니다. 두 곳을 합쳐도 전체 매출의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98.6%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북미에서 40%를, 나머지는 유럽과 남미, 아시아에서 골고루 벌어들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너자2의 흥행 기록을 앞세워 자신들의 문화적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所以我觉得我们一方面呢要持续的做好中国电影走出去，不同的文化的观众呢能够体会一个新的东方文化的这样的一个价值观和理解。 지난해 검은 신화 50을 통해 전 세계 게임 시장을 두드린 중국이 올해에는 만화 영화 너자2로 글로벌 영화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그래픽 카드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수백조 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거대 모델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술 전시회 MWC. 국내 반도체 개발 스타트업의 전시관에 손님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가로 세로 2cm짜리 AI 전용 반도체. 가정용 컴퓨터에 이 칩을 꽂으면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가 됩니다. AI형으로 최적화돼가지고 이제 병력 연산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나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 GPT, 제미나이 등 거대 언어 모델은 데이터가 먼 거리를 이동해 서버까지 갔다 와야 하는데 서버 운영에 전기와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드론, 로봇 전자제품에 아예 AI 반도체를 장착하면 전기도 적게 쓰고 데이터는 이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대한 서버가 필요 없는 작은 AI 기술엔 전용 반도체로 경제성을 더하는 겁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타 치는 곰돌이 영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자 30초 만에 귀여운 곰돌이의 모습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역시 AI가 화두였던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술입니다. 비싼 그래픽카드가 아닌 일반 CPU, 그러니까 가정용 PC에서도 작동하도록 AI를 경량화했습니다. 수치화 개량화시키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그리고 프루닝 같은 다양한 AI 기법들을 활용해서 정말 쓸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남기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커져야 그 가치도 높아지는 AI. 딥시크 쇼크로 정부가 2조 원을 들여 고성능 그래픽카드 2만 장을 사겠다고 했지만 이게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또는 뭐 드론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이 시장은 기존의 트레이닝 시장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만 집착하지 말고 AI 전용 반도체나 소형 언어 모델 개발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기존의 형사소송법 적용 방식을 뒤집은 재판부의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태를 다룹니다. 또 독선과 불통, 술과 무속 의혹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되돌아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개막 이틀 만에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이 또다시 경신됐는데요. 삼성 박병호가 3년 만에 시범 경기 홈런포를 터뜨리며 홈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5개 구장에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리며 역대 시범 경기 1일 최다 관중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운 가운데 2만 2천여 만원 관중이 들어찬 라이온즈 파크에선 삼성 박병호가 열기에 화답했습니다. 1회 SSG 선발 김광현을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짜리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박병호는 시범 경기에서 3년 만에 홈런포를 신고하며 올 시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김지찬과 강민호의 적시타로 6회 7대 0까지 점수차를 벌리자 홈팬들은 정규 시즌 못지않은 응원을 펼쳤고 선발 백정현의 3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더한 삼성은 시범 경기 첫 승을 챙겼습니다. 가득 찬 경기장에서 뛸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팬들한테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흔들린 한화는 개막 2연패를 당했습니다. 2회 노아웃 만루 위기에서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됐는데 이루수 안치홍이 공을 잡지 못했고 그 사이 점수를 내줬습니다. 반면 두산은 새 외국인 선수 케이브와 유격수 박준영의 호수비를 앞세워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롯데의 반지는 기아 타선을 상대로 5연속 탈삼진을 잡아내는 등 4이닝 무실점 탈삼진 7개 호투를 펼쳤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울산이 허율의 멀티골에 앞세워 3연승을 거두고 리그 4연패 도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코뼈 골절 부상을 당했던 골키퍼 조현우가 마스크를 쓴 채 올 시즌 처음으로 골문을 지킨 울산. 경기 초반 파상 공세에도 좀처럼 제주의 골문을 열지 못했지만 이적생 허율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전반 32분 코너킥 상황에서 193cm 장신을 이용한 날카로운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들어 제주도 반격에 나섰지만 울산 조현우의 벽을 넘지 못했고 또 한 번 허율이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25분 엄원상의 크로스를 발끝으로 밀어넣어 제주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시즌 2, 3호 골을 터뜨린 허율은 득점 선두 주민규의 한 골 차로 따라붙었고 3연승을 거둔 울산은 선두 대전에 다득점에서 밀린 2위에 올라 리그 4연패 도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믿고 스프린트 했었는데 제가 발이 300이어가지고 닿았던 것 같습니다. 두 자리 득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강원은 막판 김경민의 극장 결승골로 전북을 연패에 빠뜨리며 5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농구에선 SK가 8,000점 고지에 오른 김선영을 앞세워 5연승을 거두고 우승 매직 넘버를 2로 줄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SK 김선영이 펄펄 날았습니다. 1쿼터에만 3점슛 3개 포함 13점을 올리면서 상대의 길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힉스와 원이 외국인 선수 듀오까지 득점을 몰아친 SK. 28점 앞선 채 전반을 마치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양팀 최다인 22점을 올린 김선영은 KBL 역대 11번째로 8,000점 고지를 돌파했고 안영준이 11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생애 첫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5연승을 거둔 SK는 우승 매직 넘버를 2로 줄이며 3년 만에 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오늘은 NBA 휴스턴 샌군의 비하인드 백패스입니다. 똑같은 패스에 상대가 2번이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출근길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3도, 파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의 기온이 15도 안팎의 분포로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며 따뜻하겠습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더 커져가는 시기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로 사흘째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수도권과 충남, 세종 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이후로도 수도권 지방에는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반적으로 높은 하늘 자체는 맑을 텐데요. 출근길 서해안 지방에서는 안개와 먼지가 겹치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로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3도, 춘천 영하 2도, 대전도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전주 15도, 대구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방에, 이후로는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씩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란을 단죄할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은 고스란히 형사법정과 탄핵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심판은 이루어지고 정의는 구현될 것입니다. 이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